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루입니다. 지난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요,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봄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6월 초인데 벌써 여름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식중독에 대한 기사도 뉴스에 올라왔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캠핑장도 찾는 분들이 많아서 예약하기가 쉽지 않고, 또 캠핑 업계도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이제 거리두기 생활이라든가 좁은 공간에서 함께 지내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야외 생활로 이 답답함을 좀 푸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캠핑카 만들기 리뷰 영상 이후 튜닝, 구조 변경, 승인 과정과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 영상을 공유하기 전에 잠시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캠핑카 만들기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늘 해오던 일이 아니고 처음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많이 검색도 했고요. 캠핑카 업체도 방문해서 이야기도 나눠보고, 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해서 문의도 하고, 때로는 전화해서 물어도 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캠핑카 만들기를 진행해 왔죠. 그런 과정들을 통해 오면서 오늘 이 시점에 와 보니까 비로소 대충 이제 이런 거구나 하고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구조 변경 승인하고 세금 그 납부까지 그 과정들을 설명드리면서 완벽하게 이렇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도 있고,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디까지나 들은 이야기지 제가 그 문서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제가 다 검토를 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걸 제시하면서 입증해 갖고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참고로만 하시고요. 지금부터 제가 튜닝 구조 변경 승인 절차와 세금과 관련해서 설명 이전에 지난 영상에서 말씀 못 드렸던 부분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시하는 규정이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있죠. 튜닝 신청서라든가 재원 대비표라든가, 그 다음에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서 전과 후 도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교통안전공단에 제출을 하고, 10일 이내에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자가 없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승인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캠핑카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나고 4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되죠. 처음에 신고했던 내용대로 캠핑카를 완성했는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45일이라는 게 좀 부담스럽고, 승인을 일단 받아놓으면 무조건 검사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에 그 자동차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3월에 자동차 검사를 마치고, 그러면 이제 내년 3월에 검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전공단의 그 승인 절차를 받지 않고 차를 이제 격벽을 제거한다든가, 그 다음에 안에 뭐 방음제, 흡음제 이런 것들을 채워넣는다든가 이런 과정들을 했죠. 근데 그거는 뭐 법적으로 돼 있는 건지 규정으로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불법 개조라고 해서 문제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시작을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두 번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요구하는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완벽히 고려해서 만들어야 됐었죠. 만약에 그게 미비하거나 그러면은 승인도 안 날 뿐더러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두 번 일을 안 하려고 정확히 알아보고 침상 규격이라든가 테이블이나 뭐 제 앞 영상에서 보셨죠? 그런 조건들.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침상과 테이블로 조합을 해서 캠핑카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교통안전공단에서 요구하는 캠핑카 조건에 어긋남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서 두 번 일이 안 되게끔
작업을 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처럼 그런 뭐 전기나 무시동 히터 이런 것들을 저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사실 없었어요. 캠핑카를 다 완성해 놓은 다음에 자 이제 차는 다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승인받는 그런 절차가 이제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대행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할 것인가를 만드는 과정 중에 생각을 해왔죠. 이게 또 제가 해오던 일이 역시 아니다 보니까 뭐 하중 분포도라든가 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게 아니라 대행 업체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캠핑카를 이제 그런 업체에다가 의뢰해서 만들려고 만났을 때 함께 이제 물어봤었죠. 구조 변경 승인을 받아줄 수 있느냐, 대행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해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알아보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그 캠핑카 업체를 갔더니 거기도 역시 대행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캠핑카 만들면서 저도 이제 검색도 해보고 또 다른 곳에 이제 알아도 보고 그랬는데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캠핑카 업체가 교통안전공단에다가 캠핑카 구조 변경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그 리뷰에서 말씀드렸죠. 접수하고 뭐 이런 자격이라든가 이런 걸 룰로 봤을 때 사실은 1급 정비 공장이 캠핑카를 튜닝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건데 현실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나무를 다루고 이러는 거를 뭐 공업사에서 할 수 있겠어요? 차 곤치고 뭐 이러는 건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캠핑카 업체라는 게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인 그 검사를 받으려면 1급 공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캠핑카 업체들은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구태여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뭐하러 하겠어요. 결국은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인을 불러다가 이제 의뢰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거를 더 확신해서 알 수 있게 됐던 그 일화가 있는데 금액 얘기하기 전에 저한테 뭐라 했냐면 어느 요일을 지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후 4시인가 차를 가지고 오래요. 자체적으로 만약에 그 대행 업무를 한다 그러면 그 시간 그런 거 상관없이 요일 상관없이 가지고 오라고 그래야 되는 게 맞는데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은 거 보니까 해당 그 업무를 보는 분이 그 요일 그 시간에 와서 실측하고 뭐하고 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문제가 없는지 검사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봤어요. 검사 대행해 주시는데 얼마입니까? 비용이 그랬더니 이분이 70만 원이라고 그래요. 좀 황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과정 중에 알아본 거는 70만 원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내가 다른 데에서 알아본 걸로는 그 가격은 너무 좀 과한데 좀 더 저렴하게 해줄 수는 없느냐라 그랬더니 그러면 거기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업체는 이제 배제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 굳이 내가 캠핑카 만드는 업체들한테 의뢰할 일이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1급 공업사 중에서 찾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거품이 빠질 거 아닙니까?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거품이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몰라서 그렇지 캠핑카를 만드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그 분야가 뭐냐면 특장차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야가 특장차. 뭐 화물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이 특장차니 뭐니 이런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왜냐면 화물들 많이 개조하지 않습니까? 그래. 특장차 하시는 분들은 구조 변경을 해서 그런 과정들을 하는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특장차 회사를 찾아서 이제 문의도 해보고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이 특장차라는 게 뭐냐면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았는데 앰뷸런스도 특장차 하는 데서 개조를 하고 뭐 이런다 그러고 하다못해 뭐 시청에서 쓰는 청소차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걸 이제 몰라서 그랬었죠. 승인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배기량이 125cc 이상인가 250cc 이상인가 들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는데 오토바이들도 이렇게 구조 변경하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조 변경 그리고 오토바이들도 검사를 받으러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설명드리는 게 약간 새길로 어긋났네요. 죄송합니다. 또 알아보니까 김포예요.
근데 김포는 제가 알기로 그 정비 공장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가능하다고 그래요. 기왕이면 이제 가까운 데서 할까 이제 좀 알아봤는데 카센터는 아닌데 하여튼 그와 유사한 업체인 것 같아요.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70만 원을 달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뭐 세금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막 이 친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친구 말은 70만 원 수수료를 내고 자기한테 그 검사 대행을 자기가 해주고 세금 납부를 이제 계산해서 저한테 받아가지고 자기네가 그걸 납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70만 원 수수료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를 함부로 해서 뭐 과표가 자기네가 그걸 하게 되면 늘어나서 세무적으로 부담이 가지만 그렇게 뭐 해주고 있다는 식으로 제가 듣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나이 들어서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참 수작을 부리는 친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어요. 나는 물론 그 친구가 요구하는 대행 수수료 70만 원도 너무 과한 거죠. 너무 과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대행 수수료라는 게 정해진 게 없으니까 당신 많다 적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아니 그거 무슨 변호사비도 아니고 송사 처리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70만 원씩이나 대행료를 받는다는 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조금 시간 흐르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 뻔히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못 받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순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자, 보세요. 세금을 차 연식. 그래, 맞아요. 그 다음에 캠핑카 꾸미는 데 들어간 비용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세금이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세금에 부과되는 내용들은 검색해 보시면 많으니까 구태여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특별소비세가 6월 말일까지 할인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뉴스나 이런 내용을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특소세 할인을 더 연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세무서 가서 들어보니까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예측입니다. 조금 전에 물어봤다는 그 친구는 차와 관련된 일을 하는 친구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차 몇 년씩 따져서 줬고 캠핑카 만드는 비용 얼마 들었다라고 해서 줬어. 신고를 한 게 아니고 제가 만약에 그 차 그 연식 이거는 뭐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중고차 가격 산출하는 거는 뭐 보험 가입이든가 아니면은 과표 뭐 그런 기준 중에서 택일해 갖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자 그다음에 캠핑카 만든 비용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드는 비용을 얘기를 해줬어. 그런데 이 친구가 신고할 때 그 비용을 많이 줄여서 신고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세금이. 그러면 그거 돌려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자기가 일한 거 과표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개인이 해가지고 온 거는 아니 그거는 그 자작해갖고 왔다 쳐요. 그러면 자작해 한 그 비용 명세서 영수증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준해서 내면은 그 명의자가 내는 건데 왜 자기 과표가 늘어나느냐고요. 그 친구 같이 그렇게 캠핑카 업체에서 한다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알아보는 과정에 뭐 캠핑카 업체를 2곳이나 가봤다 그러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풍경을 상담하면서 잠시 보니까 의외로 자작하셔가지고 캠핑카 업체에 와가지고 손을 보려고 한다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이걸 구조 변경 설치를 좀 받아줄 수 있냐고 오시는 분도 있었고 뭐 그런 분들을 상담을 위해서 머무르면서 그 풍경을 보니까 대부분이 아니죠. 제가 잠시지만 봤던 분들은 다 저보다 연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완성품인 경우에는 그게 쉬운데 제작을 하거나 이러는 부분은 가격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참 많은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업체, 캠핑카 업체 또 1급공업사 그 다음에 의뢰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있는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 대행수를 얼마를 줬나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금액은 그거에 한참 못 미쳐요. 근데 그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밝히지 못하는 점 이해하시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대행 업무를 진행해 주는 분을 찾으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측을 하고 검사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야 되니까 제 차를 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올 때 차를 중량을 달아가지고 무게를 알아서 가지고 오래요. 찾아간 곳이 이제 고물상입니다. 제 친구 중에 고물상 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봐왔거든요. 이제 차에 고물을 싣고 들어오면 차가 통째로 올라가서 달아가지고 이제 참 빈 차하고 실었을 때 무게를 따져서 이제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이제 고물상을 찾아갔죠. 고물상에 가서 달아보니까 그러니까 2톤 230kg가 나오더라고요. 고물상에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얼마 드리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 종이도 한 장 안 들어가는데 뭘 주시냐고 그냥 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음료수라도 좀 사다 드려야지 그랬는데 아직 사다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지나가는 길에 한번 사다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무게를 달아서 그 키로수를 알고 대행해주는 분을 만났죠. 전부 실측을 하더라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어긋나지 않게 다라고 해봐야 뭐 별거 한 것도 없습니다만 이제 그런 요건에 다 부합이 되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바퀴 있는 데서부터 재고 뭐 쭉 다 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실측을 해서 그분이 이제 튜닝 신청서를 이제 제출하겠죠. 그날 돌아오는데 그분이 이제 승인 결과 나오면 전화를 주겠다. 있었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승인이 났다. 며칠 날 검사를 받는다. 그러면서 검사를 며칠 날 받을 거니까 올 때 3.3kg짜리 소화기를 구입을 해가지고 차에 고정을 해야 된다. 고정을 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에 짐이 좀 있었어요. 캠핑 장비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저는 워낙에 이렇게 장비를 많이 안 갖고 다니는 타입이라서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안 보이는 그 장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놔두고 바깥에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화기 그걸 하나 이렇게 거기에 고정을 해서 설치를 했죠. 근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고물상 가서 차 무게를 재보는 것도 그때야 알았고 소화기를 또 해내는 거는 검색하면서 그런 거 보긴 봤었는데 무게 키로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3.3kg가 소화기가 얼마나 크긴가 싶어가지고 집에 있는 소화기, 집에 보면 소화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게 2.5kg짜리인데 3.3kg짜리를 설치해 놓고 다니라니까 좀 과한 것 같아요. 저는 뭐 평소에 겨울에 캠핑 다니면 이 소화기 이렇게 목약 같이 생긴 거 하나 갖고 다니거든요, 원래. 하여튼 법이 그렇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3.3kg짜리 소화기를 이제 거기다 부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서 접수 이제 또 하고 검사를 받았어요. 그것까지 이제 그 친구가 다 도와줬죠. 튜닝 검사를 마쳤습니다. 검사증에 보니까 차량 중량이 변했고 제가 이제 3밴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특수차라고 바뀌었고 비고란에 이제 그 튜닝 내용이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 있는데 보니까 튜닝 신청했던 그 코드 번호하고 그 업체명이 거기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으로서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안내문을 2장을 주셨는데 그 안내문을 읽어보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시에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가서 세금 납부하고 차량 등록 변경도 하고 그다음에 번호판도 교체해야 된다라는 안내문과 함께 그걸 마치고 나면 보험회사에다가 변경을 해라. 이제 그런 뭐 안내 내용들이었어요. 시에 갔죠. 튜닝 완료 후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업소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안내문이네요. 요거는 제가 화면에 띄워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날 이제 자동차 등록사업소를 찾아갔어요. 세무 담당자한테 이제 신고를 하니까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고 그래요. 차량이 아니고 캠핑카를 만들었잖아요.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취득세를 문다는 거예요. 이 취득세는 검색한 내용으로서는 그 캠핑카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50만 원 이내일 때는 부과가 안 되고 초과하면 부과가 된다라는 걸로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 돌아와가지고 취득세는 도대체 어떻게 부과되는가라는 게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분이 온라인상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옆에 가 자동차 등록증을 바꿨어요. 변경을 해주더라고요. 변경을 해주면서 거기서 이제 등록 면허세라고 15,000원을 이제 납부해래요. 그래서 그걸 내고 그 다음에 번호판도 또 교체를 하니까 그것도 만 얼마 준 것 같아요. 그걸 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경험했던 걸 이제 같이 공유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그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저도 그걸 하기 전에 그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는 검색을 통해서 알고 가긴 했는데, 저는 이제 아파트니까 아파트에 다 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파트니까 뭐 그런 경우는 그런 거 필요 없겠지, 이제 이래고 그냥 갔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좀 당황했습니다. 양식을 주셨는데 그 양식을 가지고 가서 관리소장한테 도장을 받아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사는 데는 자동차 등록사업소하고 집하고 거리는 뭐 한 20 몇 킬로 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도로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또 다시 와가지고 관리소장 도장 받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죠. 집에 왔다가 다시 갔어요. 저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전에 그 양식은 아마 다운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A4 용지를 주면서 주차장을 또 그리래요. 현장에서 그려서 첨부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지권 명부라는 거를 한부 첨부해야 되더라고요. 그건 아마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들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 명부라는 거를 첨부했어요. 그거는 거기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보니까 그 기계로 민원 서류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바로 발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그 서류였는데, 보니까 집이 내 이름으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까지를 확인하더라고요. 구태여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지금도 이해는 잘 안 가지만 하여간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교부받아서 차에 부착을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제 차는 3인승 벤이었는데 화물차가 아니고 특수차예요. 예, 특별한 차입니다. 예. 그 제 차에 보면 화물차라서 이렇게 봉 같은 거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마음대로 제거해도 되나 봐요. 화물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뒷유리권은 제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끝났죠.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문에 있듯이 이제 보험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4월 달에 보험을 들었는데 지금 6월 초 아닙니까? 그럼 이제 불과 한 달 좀 넘었는데, 보험 가입됐던 차고래니까 그냥 내용만 변경하면 될 줄 알고 다이렉트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메뉴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보험사 얘기가 캠핑카는 자기네 회사에서 받아주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미 가입돼 있는 사람인데 그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불가능하고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재가입을 하고 기존에 들은 거는 해약을 하는 절차를 밟으라 그래서 집 근처에 영업소를 소개해줘서 전화를 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업돼 버렸어요. 조건도 견인이나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저는 이제 가족 한정 특약으로 들었거든요. 가족들만 운전할 수 있게.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걸로 바꿔야 된대요. 일단 유보해 놓고 다른 보험사에 좀 알아보니까 같은 조건인데 지금 들어져 있는 보험보다 더 조금 낮춰졌어요. 낮춰지면서 보험을 받아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로 이제 바꾸고, 제가 들었던 삼성에 들었던 보험은 해제를 했죠.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왜냐면 보험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는 난 또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뭐 말은 들어봤지만 다 끝났나 보다. 이제 왜냐면 안전공단에서 안내해 준 대로 뭐 등록사업소에 가서 했고, 뭐 거의 세무신고 했고, 자동차 등록증도 바뀌었고, 번호도 바뀌었고, 보험도 교체했고,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러니까 엄청 후련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과정을 하면서 검색하고 뭐 이렇게 알아보면서 알았던 내용은, 캠핑 업체들이 뭐 국민청원을 넣느니, 개인들이 뭐 세금을, 특소세를 계산을 어떻게 해갖고 납부했다는 그 리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아니 어디고 특별소비세를 가서 자진 납부하라든가 납부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쭉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놔둬야 되겠다, 처음엔 그랬어요. 땡전 한 푼 미납한 게 없이 살아온 사람인데 이제 가서 그거 하기 찜찜하고, 결국은 제 발로 찾아갔습니다. 세무서에 찾아가서 창구에 질문을 하니까 창구 직원도 모르더라고요. 담당자를 찾아서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그 담당 직원이 쫓아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특소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왜 특소세를 내냐, 내가 갖고 있던 차에다가 내가 그 자작으로 해서 캠핑카 만들었는데 무슨 특소세를 내냐, 이게 무슨 해당이 되냐 그랬더니, 오죽했으면 이제 그 직원 말이 입법을 통해서 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자기는 집행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또 맞잖아요. 그리고 그게 쉽게 또 바뀌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이걸 부과하는지 저도 좀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캠핑카 만든 부분, 그
그거에 대해서만 부과하는데는 모르지만 이건 적법치 않다. 제가 나중에는 나 그러면 안 내고 나중에 특별 소비세를 내라고 뭐 고지서가 오든가 뭐 하면 나는 이 일을 재개할 거고 통하지 않으면 내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라도 할 판이다. 그랬더니 뭐 그렇게 하시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납부하는 걸로 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검색들 해보시고요. 승인 과정 이런 저만의 스타일, 블루 스타일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면서 제가 느낀 그런 거를 잠시 말씀드리면 요즘 그 공무원들이 상당히 친절해진 것 같아요. 옛날 공무원들하고 옛날에는 공무원들 권위의식 많았죠. 근데 지금 공무원들 상당히 친절해졌고요. 제가 자동차 등록사업소, 그 다음에 뭐 세무소 이런 데 가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친절하게 저를 대해주신 그 공무원들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요. 서툴러서 잘 모르면 그분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긴 시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과정은 이제 끝났으니까 이 블루밍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캠핑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블루밍을 타면서 경험해 보니까 천장에 제가 단열 넣은 거는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타이백이라는 타프가 있는데 그게 굉장히 열차단을 잘해주는 타프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데도 요번에 그 캠핑카 안에 들어가 있어 보니까 이 천장 그 쇠판밖에 없던 천장에다가 단열한 거는 효과가 기가 막혔습니다. 영상을 봐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